이미 끝났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자, 안나라 수마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는 뮤지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주변에 이제 예술하고 공연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저한테 하도 그때 뮤지컬 영화 중에 잘 나온 영화가 있다고, 라라랜드라는 엄청나게 역사적인 영화였죠. 그 영화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집 가서 한번 같이 보자 그러고 틀었는데 앞부분에 이제 막 Another Day of Sun 막 이거 그 음악 맞춰서 하는 그 장면 보고 끄고, 오프닝에 노래랑 춤 같이 추면 발리우드 작품에 되게 많이 되었었어. 내가 뭐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주인공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멋진 빌런이 나와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해. 뚜루뚜랐다 뚜루뚜랐다 이러다가 그런 게 제가 어릴 때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 나는 이제 뮤지컬 관련된 작품을 보면 바로 꺼요. 몸에 있는 어떠한 항체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바로 밀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도 일단 첫 번째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그래서 고통스럽다. 벌써부터 다 볼 생각에 와 이거는 끝났구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부분은 스킵하고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악도 괜찮아요.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할 점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주인공이 지창욱 배우님 말고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배우, 나일 등으로 나오는 그 배우분이 예고편 나올 때부터 나는 페이커 닮았다고 생각했거든. 롤을 잘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1, 2화가 약간 루즈하고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페이커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2화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재밌더라고. 저 사람은 이거 딱 촬영 끝나고 롤하러 갔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1, 2화를 조금 더 빠르게 넘길 수 있다. 최근에 여러분 넷플릭스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넷플릭스 주가가 이제 바닥으로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문제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부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닌텐도 회사가 나오기 전에 그 칩으로 하는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에 신경을 안 쓰고 우리 거는 어차피 잘 팔리니까 그냥 막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양으로 승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도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해버리거든요, 그 게임을. 그래서 그 게임 회사가 정말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닌텐도는 이 앞에 이제 실수를 보완을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 되지 않으면 게임을 만들지 않겠다, 퀄리티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닌텐도가 지금까지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넷플릭스가 솔직히 여러분, 저도 들어가서 제가 저번에 한다고 했던 넷플릭스 추천회 뭐 이런 거 진짜 추천할 만한 작품이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예고편 보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되게 오글거리고 되게 심각할 것 같다. 까딱하면 이번 작품이 진짜 지금까지 리뷰했던 한국 작품 중에 최악이 되는 게 아닐까. 심지어 거기다가 뮤지컬까지 들어가면 와 이거 진짜 불안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최근에 리뷰했던 작품들 중에는 물론 제가 마술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이런 류의 작품들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1번 여러분, 그 최성은 배우님이라고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배우님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캐스팅을 봤을 때 솔직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 배우님이 제가 최근에 봤던 작품이 시동이라고 마동석 배우님 나온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배역과 전혀 다른 형태의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전혀 6화 동안 이 배우님 얼굴 보려고 봤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때 시동에서는 이 배우님이 예쁘게 나온 캐릭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와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열의를 하셨다. 캐스팅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해요, 최근 작품들 중에. 그리고 이제 처음 오프닝 씬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배우들이 마술하면 좆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옛날부터 했었어요. 왜냐면 마술은 사실 뭐 트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모습상으로 가장 완벽한 직업을 하나 꼽으라면 배우잖아요. 근데 배우가 마술을 한다? 마술사들 다 그냥 폐지 주우러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옛날에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배우분들이 마술하는 거 보고 나서 진짜 폐지를 줘야 될 수도 있겠구나, 배우분들이 마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마술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마술 뒤에 숨어요. 내 자신이 보여지는 게 무섭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마술을 하면 자기 마술밖에 못 봐요. 그래서 마술 못하는 사람들 특 카드만 보고 있어요. 카드 하나 골라주세요. 하나 고르셨어요? 중간에 넣을게요. 제가 잘 샀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술을 조금 하면 이제 마술이랑 동급으로 서요. 둘 다. 어느 정도 할 때는 이거 보고 할 때는 이거 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클래스가 높아지고 마술을 잘하게 되면 마술 앞에 그 사람이 서요. 그러면 진짜 마술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은 이미 그냥 어떤 배역을 맡던 그 앞에 서실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와, 마술로서 봤을 때는 정말 흠잡을 점이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거 유튜브에 최근에 나온 마술의 천재는 많지만 정점은 하나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현 마술계의 마술 크리에이터로서, 마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가히 정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PH라는 마술사가 이번에 마술 디렉팅을 맡았는데 재훈이가 손댄 부분이 많이 보였어요. 아, 이거 PH구나. 이거 PH구나. 저는 보면서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해줬어요. 무슨 뭐 손댔고 뭐 손댔고는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보이더라고. 아, 재훈이 역시 최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되게 행복하게 봤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와, 이거 디렉팅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이 나한테도 왔구나.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간에 조금 약간 제가 충격으로 봤던 부분 때문에 일단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 내용상에서 이 이야기가 실제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는 몰라요. 예전에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마술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꼽으면 1, 2위로 꼽히는 사람 중에 케빈 제임스라는 마술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마술사님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전 세계에서 성공한 마술사분이 딱 유일하게 한 분 계세요. 그분의 마술을 만드는 사람이 케빈 제임스라는 마술사인데, 이 마술사가 예전에 한국에 공연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공연을 할 때 이제 아직까지도 들리고 있는 전설적인 얘기가 뭐냐면 되게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마술사들이랑 이제 그 케빈 제임스랑 이제 여러 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니까 길게 이렇게 공연을 했나봐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해외 사람이니까 한국 마술사들이 이제 좀 모시고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니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설렁탕 집을 데려간 거예요. 그 집이 되게 유명한 맛집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케빈 제임스를 데리고 이 설렁탕 뭐 봤나 이러고 이제 설렁탕 집에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빙하는 이모들 중 한 명이 그 포스터를 본 거예요. 그 국밥집에도 그 마술 공연이 그때 당시에 되게 유명해서 그 포스터에 보고 이 아저씨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보니까 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모가 이제 알아보고 나서 주방에 가가지고 어머 마술사들이 왔댄다 이러고 이제 이모들이 가가지고 마술을 보여달라 그런 거예요. 그 아저씨한테. 케빈 제임스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 완전히 하얘요. 흰색 정장에 수염도 휘고 퉁퉁해가지고 되게 인자한 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마술을 보여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케빈 제임스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마술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어떤 마술을 보여줄까? 그래서 다들 이제 눈치만 보고 따르게 국밥 먹던 사람들도 이제 다 안 보는 척하면서 보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케빈 제임스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앞에서 이제 영어할 줄 아는 마술사한테 요 나라에서 제일 큰 지폐 단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준 거죠. 우리나라는 10,000원짜리가 그때 제일 컸어요. 90,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제임스가 그 10,000원짜리를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이제 뛰어가가지고 그 포스기 열고 거기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케빈 제임스가 10,000원짜리를 딱 들고 집중하라고 잘 보라고 얘기한 다음에 찢었대요. 점점 이제 조각이 날수록 앞에 있는 이모 멘탈도 찢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개박살이 나고 케빈 제임스가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뭉친 다음에 히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줌마 십정색하고 막 경찰 불러라, 문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근데 케빈 제임스가 그때 이제 씩 웃더니 이 동그란 지폐를 이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든 다음에 이렇게 폈는데 지폐가 다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한테 이제 그 지폐를 주고 빠잉 하고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마술사들은 그 마술을 다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폐를 2개 쓴 거예요. 정말 엄청난 손기술로 찢어진 지폐랑 그렇지 않은 지폐 2개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궁금했던 거지. 한국 마술사들이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힘든 마술을 하냐. 아니 왜냐면 그 사람은 마술 도구를 너무 잘 만들고 마술도 잘하니까 그냥 안주머니에서 뭐 그 사람이 만든 엄청난 도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줄 줄 알았더만 왜 굳이 그 10,000원짜리를 꽁쳐놨다가 그런 식으로 마술을 하냐. 물론 이렇게는 안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케빈 제임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부터 저 아줌마랑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남은 인생 동안 10,000원짜리를 보면 자기 생각이 날 거라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간 이후에 저기 설렁탕집을 가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 설렁탕집에 갔더니 그 10,000원짜리 꼬깃꼬깃한 거 있잖아. 그게 액자로 걸려서 거기 설렁탕집 옆에 걸려 있었어요. 그 아줌마랑 그때 봤던 거기 사장은 그거 10,000원짜리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 마술사가. 그래서 어떤 마술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술을 해야 된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드라마에 너무 잘 녹아 있어요. 마술 디렉팅 여러분 진짜
와, 해외에서 불러와도 이만큼 잘할 수 있을까? 마술을 보려고 봐도 진짜 훌륭한 작품이다. 그래서 일단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지창욱 배우님이, 나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막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에요. 저는 잘생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창욱 배우님이 연기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뜨거나, 그리고 내가 본 작품에서도 그렇게 느낀 적이 나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마술은 얼굴입니다. 나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생기면 끝나는구나. 여러분, 마술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은 얼굴이다. 그리고 지창욱 배우님의 연기도 정말 훌륭했다. 마지막 화에 나온 지창욱 배우님의 연기는 정말, 와, 누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정도로 놀랐을 만한,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술은 얼굴이다라고 착각한 게 뭐냐면, 감독님이 뒤에서 찍다가 지창욱 배우님 얼굴을 보다가 그냥 오케이라 그랬대요. 마술 실수했는데. 그래서 안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앞에서 찍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래? 성공인데, 생긴 거, 성공! 하여튼, 마술은 얼굴이다. 그래서 일단, 너무 좋은 부분만 얘기했으니까, 그냥 저한테 문제점 1 먼저 얘기할게요. 오글거리긴 해요. 솔직히. 저처럼 이렇게 항마력이 높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1, 2화에서 조금 좀 오글거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 지창욱 배우님 말고 나일등이라는 걔가 페이커라고 생각하면 돼요. 쟤는 롤을 얼마나 잘할까? 롤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쑥 넘어갑니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제가 이거는 하나 꼭 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웹툰으로 보던 걸 너무 잘 옮겨 놓으려고 생각을 했는지 봤을 때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왜곡이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웹툰에서 느꼈던 감정은 이게 아니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이런 감정이 드는구나 라는 이질감이 조금 드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마술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 중간에 이제 슬픈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공연 이야기라 제 얘기를 일단 먼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봤던 공연 중에 이제 이런 파트가 있어요. 이거 실제 마술 공연이에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한테 편지가 온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거기 편지를 읽어보면 실제로 그 안에 적혀있는 편지의 내용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온 편지같이 쓰여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연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공연 안에서 어떤 되게 나이 많으신 아줌마가 나와서 그 편지를 선택하고 이제 편지를 읽거든요. 근데 그 편지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죽은 아버지가 쓴 편지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심지어 그 아버지가 옛날에 자기를 불렀던 애칭이 그 편지에 적혀 있어서 그분이 울거든, 무대에서.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살짝 이제 저는 스스로 이제 저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한창 이제 복선이나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술이 신기하다는 걸 아니까, 제가 초능력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듯이, 제 거 이제 마술에서도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뭐 관객의 생일을 이용한다든가 관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하는 어떠한 종류의 마술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디 VIP 행사를 가게 됐는데, 그 VIP가 굉장히 많이 드러난 사람이었어요, 개인 정보가. 그래서 내가 그 정보를 인터넷으로 이제 추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서 공연 액트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터트렸는데 그분이 울었거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신기해서 그 사람이 느껴질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운 줄 알았는데, 그분이 무서워서 울었대요. 생긴 거 말고요. 꼭 이거 얘기하면 또 생긴 것 때문에 와 존나 무섭게 생겼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소름 돋고 약간 어떠한 그 무서운 감정 때문에 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사실 이제 조금 약간 걱정이 많이 됐던 게, 마술에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도덕성이 없는 마술이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되면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저한테는 조금 들었는데, 그런 파트가 중간에 있다.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마술 디렉터 분들이 진짜 얼마나 똑똑하면 이런 부분을 넣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와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싶은 부분들이, 원래 여러분 웹툰에는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웹툰이 2010년도 아마 그쪽 배경이라서 그게 뒷부분으로 당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엄청 잘 건드렸구나. 이번 드라마에 표현된 모든 마술은 거의 실제로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CG로 입힌 부분도 실제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다 모든 게 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마술이에요. 그걸 또
다른 분들이 진짜 막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 가능한 마술입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요 작품에서 세 번째 문제점이 첫 번째가 오글거린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영상으로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픈 부분을 잘 표현했다. 이건 장점이자 단점인데 중간중간 음악이 들어가고 어떠한 부분들이 막 많아서 그런가 이게 웹툰보다 더 심해요.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느꼈던 그 아픔보다 더 세게 때리는 무언가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진짜.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막 그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게 제가 거리 공연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액트들 중 하나인데 요즘에 제가 무슨 옷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내가 머릿속으로 고안했던 마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주변에 친구 한 명을 데려다가 내가 거리 공연할 때 왔다 갔다 하다가 관객으로 있으라 그래요. 근데 걔 옷에 여기에 카드가 적혀 있어. 카드 모양 옷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공연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카드가 나오면 여기를 보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 이제 고른 카드가 적혀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즘에 옷 중에 여러분 그게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A하트 적혀 있는 옷이 있어요. 3표가 A하트야. 나 그거 거리 공연 때 존나 잘 써먹거든. 나 행사 나가서 그게 엔딩인 적도 있어요. 이걸 노린 건지 안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중간에 그 주인공이 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속으로 존나 기대했거든. 와, 저거 쓰나? 저거 쓰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쓰더라고요. 서운했어요. 진짜 써주기를 바랬는데 저는 그거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기 나오는 마술이 현실로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마술사로서 살기가 존나 힘든 세계관이에요. 아니 저 세계관에서는 왜 애새끼들이 그렇게 마술을 안 믿을까요? 저 정도 보여주면 믿지 당연히 여러분. 지창욱이 내 3배가 개쩌는 마술을 하고 있다니까? 현실 공연은 여러분 저 영화에서 나오는 3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 배우분들이 마술 같은 거 이제 막 중간에 연출 보고 막 이렇게 할 때 찐이야. 연기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마술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를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데 진짜로 막 좋아하시고 막 어떻게 막 이러시거든? 진짜예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저거는 연기가 아니구나.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그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리뷰했던 작품들 중에 이렇게 여러분 쌩쌩한 거 처음 보지 않아요? 영혼이 담겨있잖아 지금 작품 리뷰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중간에 제가 진짜 이거 보다가 오랜만에 이 썰이 하나 생각나는데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텐데 저 옛날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어디 간다고 한라산을 갔어요. 근데 그 한라산 갈 때 그 쓰레기 봉투를 내가 중간에 가다가 주웠다? 근데 내가 그때 제일 친한 친구랑 내려올 때 이거 쓰레기 봉투 꽉 채워서 내려오면 뒤졌다. 저녁에 이제 막 수학여행 발표회 같은 거 하면 제가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데 내가 중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어디 산을 갔는데 어떤 힘을 숨긴 찐따 하나가 쓰레기 봉투를 가져가서 내려올 때 이제 당당하게 들고 내려왔어요. 거긴 동산이었는데. 그래서 걔가 표창장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애랑 얘기를 했지. 야 이거 쓰레기 봉투 내려갈 때 한 3분의 1 지점부터 쓰레기 주워가지고 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받아가지고 내려가면 이건 뒤진다. 선생님들한테 상점 받고 막 엄마한테 전화 가가지고 아 아드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눈에 꿀 떨어지고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잘못에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애새끼 꽂아가지고 내가 내려올 때 한 3분의 1 지점부터 쓰레기를 만들어가지고 막 올라가는 아줌마가 막 물통 들고 있으면 아줌마 그 물통 저한테 파실래요? 막 이래가지고 막 넣고 이래서 내가 존나 힘들게 내려왔거든.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버스 기사가 봤어요. 그런 건 또 자연스럽게 보여야 돼. 들고 와가지고 야 야생의 쓰레기를 획득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훌륭한 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존나 한수인 거야.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일부러 출구가 보일 때 느리게 걸었어요. 애랑 천천히 걸어라. 누군가는 이 상황을 지켜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찐따니까 이 친구랑 존나 천천히 걸어가는데 버스 기사가 그거 보고 야 니네 이거 다 채운 거야? 그래서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좀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왔네요. 찐따 하고 그걸 내려왔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했고 우리 반이 탄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담임이 또 이제 어깨가 으쓱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제일 높은 선생한테 얘기해가지고 수학여행 시작 전에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학여행 딱 시작하자마자 선생이 딱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한라산에서 쓰레기 봉투를 치워온 정말 훌륭한 학생 지금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두근두근 대고 아 씨발 그래 이게 인생이지 이러고 이제 무대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우리 반에 싸움 좀 잘 치는 애랑 양아치 2명이 무대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른 애들이 올라가더라고.
개새끼야. 니네는 나 만나지 말자. 걔네 2명이 대신 받았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은 걔네인 줄 알았어. 상도 나왔어, 표천창. 근데 내가 얘기를 못 하겠더라. 나 그때 되게 힘이 없었거든.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분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장면들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중간중간 보다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술술 넘어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말 작품 보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은 작품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복선까지 정말 잘 썼어요. 너는 와 진짜 한 번 돌려봤거든요. 제가 이제 한 번 5화까지 보고 다시 1화를 잠깐 봤는데 복선도 되게 잘 썼다 생각보다. 그리고 마지막에 쿠키 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마음 따뜻하게 끝까지 본 작품이 아니었나.